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국어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거나 이미 시도를 해보셨을 뉴스를 활용한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뉴스를 활용한 공부법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초급 분들보다는 중고급 레벨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시도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를 해서 조금 괜찮았던 뉴스를 활용한 읽기, 듣기, 그리고 쓰기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TV나 영상 매체로 접하는 그런 영상, 비디오 형태의 뉴스와 기사, 인터넷이나 신문, 종이신문을 통해서 접하는 글 형식의 뉴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예측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영상 형식의 뉴스로는 듣기 공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글 형식의 뉴스로는 쓰기와 읽기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사 형식의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기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사가 아닌데요. 한국어 기사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나 경제 같은 시사 분야의 뉴스는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에 속하고요. 반면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생활에 관련된 부분 또는 건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칼럼이나 이런 글들은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이 지금 어떤 레벨인지에 따라서 본인의 난이도에 적합한 그런 기사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애매한 상황에서 어려운 걸 해보자는 마인드로 정치나 경제 분야의 기사를 선택했다가는 너무너무 처음부터 데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워밍업을 하듯이 가볍게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거나 좋아하는 주제로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겨울에 가기 좋은 유럽 여행지라는 주제로 나온 기사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건강과 관련된 칼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먼저 기사를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보통 기사 하나가 이제 A4 용지 한 3장 정도 분량이 돼요. 근데 이거를 이 기사, 인터넷 기사를 그대로 보지 마시고 한글이나 워드로 복붙을 하셔서 옮겨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부 메이저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보려면 유료 구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도 구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엘바이스도 기사가 대부분 유료 구독을 하셔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활용하는 사이트는 유로뉴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에우로뉴스가 되겠죠. 그 뉴스가 이제 뉴스 사이트예요. 똑같은데 영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셔도 되고 저는 스페인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사이트에서 기사를 하나 선정을 하셔서 워드에 옮기는 작업까지 완료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분량을 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누누이 강조한 거 기억나시나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의지에 불타올라서 기사를 한 번에 다 해버리겠다. 라고 하면 오늘은 좋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전업으로 이 스페인어나 외국어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학생이면 학생, 아니면 직장인이면 직장인, 이렇게 다른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따로 시간을 빼서 매일매일 A4용지 3장 분량의 기사 해석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웬만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사를 하나를 복붙을 해서 그거를 5개 분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하나, 화요일 다음 날은 요만큼. 이렇게 정해진 분량을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거죠. 그리고 해석을 다 하셨으면 마지막 날, 그러니까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오늘 이번 주에 제가 기사를 해석한 기사를 이제 다 내용을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이미 한국어로 해석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기사를 요약을 해서 스페인어로 써보는 거예요. 저는 스페인어가 되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외국어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3페이지 분량의 기사를 한 5줄 정도로 저는 보통 요약을 하는데요. 5줄은 좀 짧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열심히 요약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요약을 해보면 그거를 내 언어로, 그러니까 내 언어로 다시 한번 바꿔서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장문 연습까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요약을 하다 보면 틀리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던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외 같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과외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수업을 받는 그런 과외가 아니라 제가 제가 해석을 한 파일을 드리면 그 선생님이 그냥 파일로 첨삭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과외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외에 비해서 이제 특정 시간을 정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조금 낫죠. 실제로 사람과 하는 과외보다. 물론 이것도 실제로 사람이지만 제 말 아시죠? 무슨 말인지? 어쨌든 그렇게 혼자서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싶으면 선생님을 한 분 구해서 저처럼 해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공부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사를 통째로 한국어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원문을 보지 않은 채로 내가 한국어로 해석한 것만 보고 다시 타겟 언어, 그러니까 원문 그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음, 제가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제 머리가 암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물론 기사 내용을 다 암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해석한 거를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문장을 보고 해석했는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쓰면서도 이게 내가 지금 이거를 알아서 이 문장을 쓰는 건지 내가 외워가지고 이 문장을 쓰는 건지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혹시 이 공부법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에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렇게 해석을 2번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머리가 이미 외워버리니까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공부법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린 요약, 해석하고 나만의 언어로 요약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이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그거를 꾸준히 한번 유지를 해보시면 여러분 분명 언젠간 효과가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듣기 공부법입니다. 뉴스를 활용한 듣기 공부법은 여러분 요즘에 뉴스 방송사마다 유튜브 채널이 하나씩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MBC, SBS, KBS 하는 뉴스 방송사들이 유튜브 채널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짧게 뉴스를 유튜브에도 많이 요즘은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방송사들 다 유튜브 채널이 있고 거기에 정말 많은 소식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뉴스의 장점이 뭐냐 하면 워낙에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딕션이 좋으시다 보니까 자막이 없어도 자동 자막을 켜도 웬만하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 안 들린다 싶으시면 자막을 켜고 나서 이제 계속 듣기랑 자막을 봐가면서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막을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너무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 자막을 보되 자막에 너무 의존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막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귀는 안 듣고 자막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워낙 자동 자막의 특성상 한 번에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짝짝짝짝짝 나오고 없어지고 짝짝짝짝 나오고 없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정 내용을 모르겠다 싶으면 한 번 정도 이제 자막을 보고 그리고 자막을 끄고 꼭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자막을 한번 보면은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들었을 때는 훨씬 더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해서 듣기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래도 듣기도 꽤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 마지막으로 장단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장점은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트렌디한 그런 단어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뉴스라는 건 여러분 그때그때 새로운 소식들을 전달해 주는 그런 매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적절한 아주 시적절한 단어들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락다운 같은 단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단어죠, 사실. 근데 락다운 같은 단어는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많이 일상적으로 쓰였던 단어니까 뉴스에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도 알 수 있게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전쟁이 되겠죠. 슬프지만 전쟁이라는 단어가 아주 뉴스에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우리가 일상에서는 거리가 먼 그런 단어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언어를 배우시는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락다운이나 뭐 그런 말들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일상에서 쓸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조금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거를 써먹을 때는 딱히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막 뭐 되게 그 나라 말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막 그 나라에 있는 뭐 인터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 나라의 비정상회담 같은 그런 방송에 출연해서 막 시사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를 나누고 이럴 게 아닌 이상 솔직히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죠. 극명하게 나뉘는 장단점을 알려드려 봤고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공부하려고 하시는 레벨 자체가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뉴스 공부가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단계가 되면 이제 대체 뭘 공부해야 될지 잘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느 정도 일상에서 대화가 다 되고 뭐 사람이랑 말도 다 통하고 이러는데 근데 내가 만족할 정도 그러니까 '진짜 잘한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니까 더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뉴스가 꽤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오늘 방법을 활용해서 뉴스 공부를 꼭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